안녕하세요. 의과학자 뿔라햄스터입니다. 자, 오늘은 좀 특별한 영상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자, 오랜만에 도서 리뷰를 하려고 하는데요. 영진출판사에서 도서 의뢰가 와서, 리뷰 의뢰가 와서, 원래는 이제 1월까지 제가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번 기회에 찍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책은 짜잔. 자, 나는 왜 침착하지 못하고 충동적일까라는 책입니다. 여러분들 이 책 아주 재밌게 생겼죠? 자, 이 책은요, 좀 특별한 책이에요. 왜냐면은, 기존의 ADHD와 관련된 책들을 보면 좀 이론 중심적이고요. 그리고 좀 일반인들이 읽기에는 다소, 용어라든가 개념들이 어려워서 이렇게 쉽게 와닿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이 책은 만화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만화. 여러분들 만화 같은 경우는 남녀노소 누구나 다 쉽게 재밌게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만화를 통해서 성인 ADHD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고 또 증상들이 어떤 것이 있고 또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아주 자세하고 재밌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두 분이에요. 일본 분이신데요. 후쿠니시 이사오라는 분이 계시고 후쿠니시 아케미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 두 분이 서로 뭐 형제나 자매?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작가분들 검색을 해도 잘 안 나와가지고 일단은 이 두 분이 공동으로 저술을 하신 책인데 후쿠니시 이사오라는 분은 정신과 의사분이시고 아케미라는 분은 심리학 박사이세요. 그래서 이 두 분 모두 성인 ADHD 환자들을 위해서 치료도 하고 계시고 또 많은 강연 활동, 외부 활동을 통해서 성인 ADHD에 대해서 널리 전파하고 계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만큼 일본에서는 꽤 명성이 있고 유명하신 그 분들이시기 때문에 좀 이 책에 대해서 신뢰성이 있습니다. 자, 우선 이제 이 책은요 성인기 ADHD 또는 그 ADHD 특성 때문에 일상생활 속에서 좀 어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썼다고 합니다. 자, 자기 자신이 이제 병원이라든가 심리상담소에서 ADHD를 진단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좀 그 일에 집중을 하기가 어렵거나 또 기억력이 좀 떨어져서 잘 잊어버리는 사람들,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서 좀 내가 의욕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이 책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개선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이 책의 목표가 되겠죠. 그래서 특히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책은 만화로 그려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만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직관적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만화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좀 독특한 게 뭐냐면 ADHD에 관해서 만화로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해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화를 먼저 읽은 다음에 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해설을 보시면 좀 더 이해를 쉽게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왜 이 책이 만화로 쓰여졌는가? 중요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읽기 쉽게 만든 것이 아니고요. 이 ADHD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은 독서를 매우 좋아합니다. 독서광들이 많다고 이렇게 통계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독서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근데 독서를 할 때 중요한 거는 집중력 있게 읽어야 되잖아요. 근데 ADHD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독서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시각적이고 좀 직관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서 만화로 쓰여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ADHD 가진 사람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되겠죠. 자, 그리고 ADHD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다 똑같은 증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특성이라든가 또는 일상생활 속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 ADHD의 특징이 무엇이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각 장에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를 한번 볼게요. 자, 1장에서는요, ADHD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2장에서는 ADHD가 일으키고 있는 트러블 사례들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또 그 ADHD와의 관계가 어떤지 이런 것들도 2장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이제 ADHD에 대해서 제가 알았으면 뭘 해야 됩니까? 극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극복을 할 수 있는 방법들 또는 일상생활 속에서 ADHD를 극복하기 위한 계획을 짜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3장에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소개를 해주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따라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의료기관에서는 ADHD 치료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에 대해서 또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ADHD 진단을 받고 병원에 가시는 것을 꺼려 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통해서 먼저 기본적인 정보를 습득을 하시고 치료를 받으러 가시면 불안감이라든가 낯선 어떤 그런 두려움 이런 것들을 좀 줄여줄 수 있죠. 자, 그래서 그 ADHD를 극복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종류의 생각하는 방식이라든가 힌트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ADHD를 극복을 하고 싶어도 방법을 몰라가지고 아예 실행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다양한 해결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주목할 만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인 ADHD 진단을 받으면 병원에서는 약물 치료를 받습니다. 약물 치료가 보통 이 성인 ADHD 환자들한테 동반되는 증상들이 우울증이라든가 불안감이라든가 분노 조절 장애 같은 것들이 동반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약물 치료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우울증,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약물이에요. 그래서 우울증 약을 처방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약물에 의한 치료가 100% 효과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통계적으로 한 60에서 70% 정도의 약물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나머지 20, 30% 정도는 어떤 걸로 치료를 할 수 있느냐? 뭐 인지행동 치료법이라든가 또는 다양한 어떤 분노 조절 치료법이라든가 이런 것들, 마음을 추스르기, 마음 다스리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심리 상담을 통해서 나머지 20, 30%를 채워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약물 치료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생활 환경을 바꿔주고 생활 습관을 개선시킬 수 있는 어떤 실천적인 방법들을 간단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ADHD 환자들은요, 인지행동 치료를 받는 것을 추천을 해드리는데, 인지행동 치료라는 것은 쉽게 말해가지고 과제 부여 치료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치료자가 상담자에게, 내담자에게 어떤 생활 습관이라든가 생활 방식을 개선시킬 수 있는 어떤 행동 과제 요법이라고 해서 행동을 할 수 있는 과제를 줍니다. 또 나의 어떤 왜곡된 그런 왜곡된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을 개선시킬 수 있는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ADHD를 가진 사람들이 과제를 수행을 하고 또 능동적으로 어떤 실천을 해야지만은 좋은 인지행동 치료 효과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의 특징이 꼭 뭐 인지행동 치료를 소개해주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맥락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이 직접 능동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소개시켜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3장에 보면은 뭐 ADHD를 가진 사람들의 시간관리법이라든가 또는 어떤 커뮤니케이션 방법이라든가 또 일을 함에 있어서 직무관리법이라든가 또는 어떤 그 정리정돈하는 방법들 이제 이런 방법들까지도 실생활 속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어떤 스케줄, 계획을 짜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들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또 어느 정도 치료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증상이 완화가 되는데 이 약물을 끊거나 어떤 심리 치료를 중단을 하게 되면은 다시 원래 증상이 나타나거나 그 원래 느꼈던 증상보다 더 심한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증상이 완화되었을 때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약물 치료와 함께 병행을 한다면은 반드시 좋은 치료 효과를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ADHD 환자뿐만이 아니고 자기가 좀 잘 잊어버린다든지 아니면 정리정돈을 하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다든지 어떤 좀 충동적인 그런 상태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 책을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 책은 제가 그 영상에 편집을 해가지고 표지를 올려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교보문고라든가 어떤 대형 서점 이런 데서 구매를 하셔가지고 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아울러 제 영상에서도 앞으로는 성인 ADHD에 관련된 그 내용들을 많이 다룰 예정입니다. 저에게 이 심리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지금 인지행동 치료 기법을 받으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근데 그분들 지금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고 또 처음 받았을 때보다는 어떤 그 생활 습관들이 많이 개선되기 때문에 이 생활 습관이라든가 생활 방식들이 개선이 되면 약물 치료와 병행을 하였을 때 뭐 ADHD 뿐만이 아니라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 영상 댓글을 통해서 상담 치료, 인지행동 치료 의뢰를 하시면 됩니다. 저한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분노조절 상담사 1급, 2급 자격증과 인지행동 치료 상담사 1급, 2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하고 있는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고 또 많은 다른 사람들을 상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믿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책들은요, 그 낯선 환경에 쉽게 적응을 하지 못하거나 집중을 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능력이 모자란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다만 그 환경에 새롭게 적응하는 방법을 잘 모르거나 알더라도 행동력이 부족하면 당연히 실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시고 본 책에서 소개되고 있는 그 ADHD 대처법들을 하나씩 생각하면서 실생활에 활용을 하시면은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책은 여러분들 그 사례별로 나와 있기 때문에요. 이 책에 소개된 사례들을 읽다 보면은 나하고 비슷한 점도 있고 또 내 주변에 또 그렇게 그런 특징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쉽게 내가 ADHD가 가지고 있는지 그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대표적으로 보시면 만화를 보시면은 여기 만화에 처음 나오는 만화가 뭐냐면요. 어렸을 때는 어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사례별로 만화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성인들의 ADHD 환자들은 성인기에 들어서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고요. 어린 시절부터 주의력이 부족하거나 뭐 어떤 트라우마 때문에 이런 ADHD와 관련된 증상들을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별거 아니겠지 하고서는 넘어가다가 이제 그 당사자들이 성인이 돼서 직장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일상생활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이제 진단을 받아보면은 성인 ADHD구나 이렇게 진단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성인 ADHD 같은 경우는 완치라는 개념은 없어요. 의학적으로 완치라는 개념은 없지만 충분히 개선시켜서 정상인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정상인이라는 거는 ADHD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하고 거의 동등한 수준의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책을 한 번씩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매하셔가지고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 자, 영진출판사에서 나온 나는 왜 침착하지 못하고 충동적일까? 라는 책입니다, 여러분들. 자, 도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